과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만 59세 여성 학부모라고 속여 가입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느냐, 과외교사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과외교사는 화상으로 하거나 카페에서 만나서 수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성금 3만 원을 보내며 당장 내일 우리 집에서 수업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과외교사는 중개앱 운영업체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업체가 확인해보니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몰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과외교사에게 연락하다가 적발돼 이용 정지를 2번 당하고도 이번에 또 다른 사람 신원을 구해 계정을 만든 겁니다. 업체는 A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을 이용해 인증했다며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어제 경찰에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유정 사건이야 모두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근데 이제 정유정이 그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이제 범행 대상을 찾고 접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30대 남성이 학부모를 사칭해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신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좀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35세 남성이 네. 자신이 59세의 여성이고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다라고 해서 한 여성 회원에게 자기 딸을 과외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제 과외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하고 수업 일정을 조율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후에 이 여성이 이제 사실은 이 남성이죠. 그렇죠. 학부모인 척하면서. 학부모인 척하는 이 남성이 딸의 장래 희망과 같다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지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수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사는지를 왜 물어보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비대면 수업을 좀 제안을 했더니 B 씨가 돌변하면서 내일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수업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성 회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아무래도 집은 좀 어렵고 카페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돈을 오히려 3만 원을 입금을 하면서 돈까지 보냈는데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하라고 요청을 하길래 이 여성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에서는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범죄 사냥꾼의 촉으로 보면 예. 확실히 수상합니까? 이건 자체가 의도도 불순하고요. 예. 일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 과외 중개앱을 통해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강사만을 좀 골라가지고 그 집으로 유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만났더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성만을 자기 그 집으로 그 유인하고 있고 또 여성 강사가 그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자고 하는데도 유독 자기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하고 또 그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내달라.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성폭력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간음증이라든지 변태성욕자 뭐 이런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유형에 대해서 범죄 사냥꾼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이 대화 내용을 좀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에 여성 회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재가입 불가 조치를 받았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이제 적발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서 가입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적발이 돼서 이용 정지를 당했는데 또다시 타인의 신원 정보를 빌려서 계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아무래도 좀 이게 여러 번 한 경우가
어려운가? 뭐 인증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렇게 쉽게 재가입을 한 것이죠. 자, 그 이제 경찰에서 어쨌든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네. 조사를 할 텐데 네.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또 고소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대화 내용도 보면 대화가 딱 봤을 때 수상하긴 해요. 근데 이제 메시지만으로도 어떤 좀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합니까? 일단 그 메시지 보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이 문자 내용만 봤을 때는 강요죄나 강요미수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헤어진 여인 사이에 이별 통보를 했는데도 그 허락 없이 임의로 뭐 회사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사례도 있는데 아. 그런 경우에도 그 징역형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강요 미수죄에 해당됐을 때의 사례입니다. 그것도 강요죄에 해당됐을 때 그 사례 하나로는 그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강요죄로 해서 뭐 징역 1년 2월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자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요죄를 좀 적용해서 수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단 그 3만 원을 계약금조로 줬는데 예. 만약에 오지 않으면 2배를 물어내야 된다. 아.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협박으로 들릴 수가 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경찰이 또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외 앱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정유정 사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 과외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과외 앱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금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외 앱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유정 사건 당시에 이게 너무 크게 논란이 되었고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한 피해자만 5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 중에서도 피해자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선생님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인증을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그래서 회원 모두가 인증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되었나 보다 했는데 이 과외 선생님 인증 절차에 비해서 학부모 인증 절차는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냥 자신의 핸드폰, 휴대전화로 이용해서 인증을 하되 그 타인의 그냥 이름과 뭐 자녀 이런 걸 정보를 입력을 하더라도 아무런 추가 확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중개 앱이라면은 중개 앱을 통한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만큼은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